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글의 종류, 수필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씁니다. 그렇지. 성찰과 경험을 담아 있습니다. 아, 글의 종류, 수필이겠구나. 수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술갈래에 해당되는 거였었지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될 테고요. 정서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 교술갈래는 문학에 포함되는 거였겠구나. 해제. 이 작품은 탱자나무에 얽힌 유년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회상적이네. 삶에서의 고통을 주는 가시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일상의 경험에서 가치 있는 의미를 이끌어내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고통을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정서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소재로 하여 고통을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삶의 자양분으로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글 전체에 있어서의 주제가 되겠네. 밑으로 내려와서 또 살펴볼게요. 핵심 정리, 경수필이고요. 가벼운 느낌의 수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서정적, 정서를 풀어내니까요. 회상적, 옛날 얘기합니다. 체험적,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 교훈을 주고 있다. 자연물인 탱자나무에 얽힌 유년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상적, 체험적이고 유년 시절 체험과 관련된 글쓴이가 느낀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삶의 고통에 대한 슬기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서정적, 교훈적인 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재는 탱자나무. 주제 살펴보러 갈게요. 언제나 중요하죠. 빨간색 밑줄.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깨달음을 무엇을 통해서 탱자나무 위의 가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유년기와 성장기의 체험을 통해 깨달은 가시의 의미를 통해 삶에서 겪게 되는 가시와 같은 고통을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대처하면 오히려 발전과 성숙의 원동력이 되고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깨닫고 겸허히 배울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발전과 성숙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 보세요. 밑에 특징, 가시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얘기겠네? 소재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시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탱자나무와 관련된 일상의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아, 좋다. 서두 본문 결말에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던 고향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하여 유년 시절 탱자나무 가시에 얽힌 경험,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가시를 지녔던 경험과 성숙, 가시를 통해 알게 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어린 시절 우리 고향에는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지. 왜? 가시가 있거든. 탱자나무 가시에 얽힌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고 성장하면서 생활의 짐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었지. 나를 지키려고 했었나?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일깨워주는 가시의 의미. 결말 부분에선 주제가 나타나죠. 탱자나무를 통해 얻게 된 인생에 대한 깨달음, 탱자나무에 대한 향수, 그리워용 이야기해주고 있죠. 229페이지 꼼꼼하게 읽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읽고 오셨고요. 들어가기 전에 왼쪽 잠깐만 볼게요.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었다. 탱자나무를 울타리로 삼았었어요. 평화로운 유년을 벗어나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탱자나무 위의 가시와 같은 삶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 탱자나무 가시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죠.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어린 시절 옛날 생각하죠? 과거 회상. 의례 당연히 자연스럽게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었다.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는 늘 탱자 냄새가 나타났었다. 어린 시절 탱자는 흔한 게 아니고 나랑 굉장히 친숙한 소재였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를 일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했었다. 말 그대로 심심풀이였었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어린 시절 내 손, 나 글의 종류가 수필이라고 했었으니까 글쓴이 자신이었겠네.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어떤 아이들 중 요러한 아이들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었다. 흔했습니다. 다음 단락 넘어갈게요.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미각.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시각. 오래 남아있던 탱자의 냄새, 후각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미각, 시각, 후각 등 감각적 신상을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기억을 표현하고 있다. 요거 세 개 묶어서 감각적 심상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 심상.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 붙이고 코에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납니다. 뭐 놀만한 게 이런 게밖에 없었나 보네.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일 때도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고 있었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거였습니다. 마땅한 놀이가 없었음.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흔한 일이었는데,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 여기 뭐 풀독 같은 게 올랐었나 보네요.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엔 가시가 있을까? 찔레, 장미,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보았다. 그 가시에는 아마 독이 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했다. 뭐라고?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 독이 들어있으면 좋은 건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어. 가시는 나쁜 거야.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나무들은 가시가 있는 거라고. 아, 가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꽃과 열매는 스스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이겠지.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독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무기의 예,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두 줄 묶어서 예시. 이러이러한 애들이 있어요. 다양한 열거.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있다. 그 중에 탱자나무는 가시인 거였었겠지. 아,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거였구나. 그러면 가시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 가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게 된 거다.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탱자나무가 자신을 외부로부터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상하게 했다? 어머,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을 것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가시에 상처를 입은 역설적인 상황,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어디가 있냐?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라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었다. 이 부분이 내가 탱자나무를 보면서 느낀 첫 번째의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왼쪽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가시라는 소재에 주목하게 된 상황, 체크만 몇 개 하면 되지. 놀이를 했었고요. 찔린 경험이 있었고, 독이 있을 거라고 단정했고, 아버지가 아니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지. 근데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탱자나무 꽃잎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고, 그러다가 뭐 깊이 생각하려 했었나 했는데, 다음 여기를 이제 유년 시절이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나무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탱자 가지고 놀 나이는 지났어. 유년기를 벗어나.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 영어 단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하는 돌멩이,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었곤 했었다. 탱자 열매를 가지고 있었던 내 손에 책가방, 영어 단어장, 누군가에게 던지는 돌멩이, 때로는 술잔 등이 들려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닐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는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 걸레 같은 것들, 결혼 후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아졌다. 탱자나무 열매가 이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머, 자신의 성장 과정, 자신의 일상을 손에 들여있는 물건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네요.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었고, 삶은, 내 인생은 늘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웠고,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려고. 다가오면 찔러버릴 거야.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는데요. 내 속에 가시가 자라고 있고, 내 속에 가시가 자라고 있었다. 수없이 찔리며 사람은 자기 속에 지나가고 자라나고 있는 가시를 발견한다. 한번 심고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탱자나무 같은 것,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자신을 아프게 찔러댄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었다. 지금 요 색깔로 요렇게 체크해 놓은 아이들은 탱자나무의 가시를 나의 일상에서 발견해낸 가시, 무기라는 걸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죠. 앞에 나와 있는 가시들이랑 여기 이런 식으로 체크되어 있는 가시는 다른 아이들이다 라는 것들. 사람은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가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고통을 겪으며 마음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냅니다. 삶의 고통을 피하려고 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지고요. 내내 크고 작은 가시가 나를 키웠습니다. 빨간색으로 맨 밑에 체크.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다른 말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옆에 글쓴이의 일상과 가시라는 소재가 어떻게 쓰입니까? 글쓴이는 이 가시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해서 일상적인 삶의 부담, 고통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자라난다라고 귀찮아도 한 번만 더 쓸까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핵심 속속 보러 갈게요. 가시와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 유년기의 경험, 유년기 이후의 경험이 있었고 2번 글쓴이의 일상과 가시의 의미, 나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더 이상 탱자나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바뀌게 되었고 나의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자라게 되었고 마음속에 자로잡은 크고 작은 가시가 나를 키워왔습니다. 일상에서 무거운 생활의 짐을 지게 되며 마음속에 가시를 갖게 되었지. 이 가시가 스스로를 찌르기도 하고 쉽게 뽑아낼 수도 없고 뽑아내려고 노력하면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낸다. 이러한 가시를 통해 크고 작은 가시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자신을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3번만 같이 할게요. 기억.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 살면서 얘네들을 뽑아낼 수가 없어. 살면서 얘네들을 피할 수가 없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었던 것들 뭐 있어요? 20자 내외로 쓰라 라고 하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삶의 고통스러운 짐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삶의 고통스러운 짐. 가시는 이런 거야. 썩 달갑지 않을 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버릴 수는 없는 거지. 왜? 그게 나를 키워주는 거니까. 아무리 행복해 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기는 마련이다. 삶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를 괴롭히는 가시,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 가난한 환경, 나약하고 내성적 성격, 원하는 재능이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가시를 비유한 표현이었죠. 옆에 보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시의 구체적인 예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 줄 다시 예시 그리고 열거.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예시네요. 구체적인 사례죠. 신체적 장애라는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래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고요.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한쪽 다리는 좀 짧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펴보면 로드레크에게는 이 다리가 이 사람에게 가시가 될 수가 있지.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쳤습니다. 가시의 부정적인 측면.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지고 있죠. 이러한 가시를 그림으로 바꿨나 봅니다. 그러면 이 그림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지. 그러면 여기 부정적인 거에다가 세모라고 표시할까?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가시니까 세모. 로트레크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 색깔로 이제 칠하는 부분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가시의 긍정적인 역할은 이렇게 체크해 놓을 거예요. 오히려 그를 들어오르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글쓴이의 사고방식, 삶의 고통을 긍정적이고 슬기롭게 수용하자.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리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시를 대하는 태도 혹은 가시를 대하는 마음가짐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을 잔, 술잔, 물잔에다가 비유해주고 있네요.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해줍니다. 가시의 긍정적인 효과 두 번째.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체크.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뽑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시야말로 우리를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버려야 할 걸 소중히 간직하고 가세요. 역설. 왜 긍정적인 방향 위에 이렇게 초록색 색깔로 칠해 놓은 1, 2, 3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해주고 있으니까 받아들여 이거네요.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날. 얼마나 열받고 속상하고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돋아나리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던 그때, 내 삶에 이러한 고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평화로운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원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빨간색으로 체크.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내게 어떤 전원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삶의 고통을 겪게 되었구나.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소중한 것, 지켜야 할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그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었던 그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다음 페이지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 상처받은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상처들이 조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위로받을 수 있더라고. 그 시절의 탱자나무를 떠올리면.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엇라고 중얼거릴 겁니다. 어머, 가시가 굵어진다라는 것은 상처도 굵어지고 커진다는 얘기 아닐까? 그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 그 푸른 울타리를 종종이 떠날 겁니다. 왜? 네가 나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어. 그래서 너하고 교감하고 싶어.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라고 한다면 탱자나무가 가지고 있는 향기로운 열매, 탱자, 가시의 존재를 통해 얻게 되었던 나의 결실 정도 되겠죠.
왼쪽으로 돌아올게요. 인간의 삶 속에 가시의 예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 예시가 쓰여져 있구나 일단 확인. 인간의 삶 속에 가시의 예 옆에 본문 보시면 전부 다 세모 표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가시가 있으면 어때? 내 삶이 풍요롭거나 아름답지 않죠?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삶을 혐오하게 되는 거지.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빨간색 밑줄, 삶의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러한 가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어요?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고요. 옆 페이지에서 전부 초록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죠.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고,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되고,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는 경우와는 다르기에,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는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 가시를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잘 다스려서 삶을 발전시켜야 한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를 예를 들어서 가시가 삶에서 하는 긍정적인 역할 3가지로 정리해 주었고,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수용합시다 라고 글 전체의 주제가 나타나 있죠. 그러면 체크.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잘 다스려 삶을 발전해 나가게 합시다. 이러한 깨달음을 준 탱자나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글에 나타난 경험 깨달음의 구조, 일단 이 글은 경험 깨달음의 구조가 있어요 라는 것 확인. 경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탱자나무와 관련된 실제 경험을 대상으로 서술했고, 대상, 탱자나무 가시에 의미를 부여했었지. 나에게 있어서 요 가시라는 것은 삶의 고통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하지만 나를 더욱더 들어올리고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해주고 인생은 소중하다고. 희덕이 넌 이제 앞으로 겸허해야 한단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옆에 4번 서술형 문제 같이 할게요. 글쓴이가 삶의 고통을 겪을 때 고향의 탱자나무를 떠올린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그걸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시의 의미를 성찰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시의 의미를 성찰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처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 보면서 다음 페이지 이해하기 학습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글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해서의 일단 체크할 거 뭐라고?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들. 경험은 유년기의 경험과 유년기 이후의 경험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유년기에도 가시의 상처 받은 경우 있고, 유년기에도 가시의 상처를 겪거나 내 스스로 가시를 품고 있게 되는 생활을 할 때도 있었지.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3가지 깨달았죠. 첫 번째, 가시와 같은 고통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가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의 고통과 소중함 깊이를 알게 해주고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준다.
인간의 삶 속에서 자라는 가시의 예를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은 전부 다 세모 표시되어 있었고 몇 페이지에서 세모 표시였었냐? 302페이지 라달락에 있었었죠. 그럼 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도 되지. 페이지 302쪽에 라달락에 가득가득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 이 글의 주요 소재인 가시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시의 예, 고통과 같은 것들, 실패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에 관한 평소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패스. 글쓴이가 가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이끌어낸 가시의 의미, 다시 밑줄 그을게요.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된다. 인생 소중함,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한다.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준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로트레크의 가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었죠. 예시, 요렇게 체크. 밑으로 내려옵시다. 가시에 관한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받아들이자, 잘 다스리자, 삶을 발전시키자, 겸허하게 살기도 하자. 그러한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 가시를 대하는 태도.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본문에서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요? 역설적인 표현이었었다. 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처럼 자신이 삶에서 성찰해보고 가치 있는 소재를 찾아 깨달음을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써보자. 패스. 경험을 담아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보자. 패스. 307쪽에 나와 있는 다음 노래 가사를 생각해보고 아래의 활동을 해봅시다. 역시 패스. 다음 308쪽 위 가사와 관련된 작사가의 경험과 성찰 패스. 엄마와 함께한 삶을 살아봅시다. 패스. 309쪽에 소단원 출제 포인트 빈칸 채우도록 할게요. 글의 종류는 경수필이고요. 서정적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정서 표현. 회상적이에요. 유년 시절을 떠올린 거고 유년 시절의 자신의 경험이었으니까 체험적이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훈? 주제로 드러나죠.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깨달음. 가시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합니다. 탱자나무와 관련된 일상의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예시, 도치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대요. 이 글의 구성 방법.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던 고향의 기억, 탱자나무에 얽힌 유년의 기억, 그 유년 이후 성장하면서의 기억, 내 마음속엔 가시가 자라고 있었지. 하지만 그러한 가시를 통해서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일깨워주는 것들 확인합니다. 탱자나무를 통해 얻게 된 인생에 대한 깨달음과 탱자나무에 대한 향수, 그리움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주변에 어릴 때 있었던 이 탱자나무 같이 어쩌면은 너무 사소하고 흔한 거에서 이렇게 삶의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봐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글도 써보고, 유년기의 경험, 유년기 이후의 경험,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깨달음의 내용이 중요하겠지. 가시와 같은 삶의 고통이 발전과 성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머, 가시와 같이 나를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고통이 발전과 성숙의 원동력이 된다.
가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 가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하고 사람들을 겸허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망가지니까. 그래서 고생 한 번쯤은 여러 번 해봐야 돼. 탱자나무와 로트레크의 삶에 나타난 가시의 의미. 탱자나무의 가시는 꽃과 나무 열매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합니다. 로트레크의 가시, 자신을 괴롭게도 하고 혐오하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림을 남기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삶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승화하여 훌륭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가시의 긍정적인 측면.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 주제와 관련된 거니까 별표. 어차피 뺄 수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리냐가 더 중요하다. 뽑혀지고 싶어하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존재일 것이다.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 가시 품고 가는 거야. 가시 약점이나 상처 안고 가는 거야. 잘 다스려서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수고하셨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310에서부터 311페이지까지 페이지 310에서 311까지 그리고 뒤에 넘어가고 35, 15 빼고 316페이지에서부터 5번 문제부터 어디까지 가면 될까? 네,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탱자나무 관련 문제 풀어놓는 게 숙제. 시청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뿅!